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혹시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자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엘리베이터는요, 우리 도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하고 또 복잡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일꾼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초고층 빌딩들 좀 보세요. 이 거대한 수직 도시들의 생명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물건들을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옮기면서 말 그대로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대한민국 전체 엘리베이터의 무려 28%, 그러니까 4대 중 1대 이상이 딱 한 곳, 바로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전을 이야기할 때 경기도의 사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이 수직 이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을 살펴보고 이 안전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은 뭔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모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또 미래 도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우리 도시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얼마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회사에 가고 또 물건을 옮기는 그 모든 순간에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하잖아요. 마치 공기처럼요. 근데 바로 그 당연함 뒤에는 수많은 부품과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과 신뢰성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이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이 복잡한 기계의 안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의 이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가장 일상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멈춰서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낡은 부품 때문에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점검을 대충대충 하는 부실 유지보수 같은 문제들도 있죠. 이런 잠재적인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안전 규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다각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시장, 그리고 기술, 이 3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서로를 받쳐줘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역시 정부의 감독입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관내에 있는 315개 모든 관련 업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수점검을 합니다. 기준을 어기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작년에만 33곳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부실 관리가 아예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경제적인 기준입니다. 이 표, 그냥 가격표처럼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표준 유지관리비라는 건데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아예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싼 값만 찾는 저가 경쟁이 결국 부실 점검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70%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만약에 유지보수 계약을 표준 비용의 70%도 안 되는 헐값에 맺었다? 그럼 자동으로 정부의 합동 실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자,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기술이죠. 앞서 본 제도나 감독이 문제가 생긴 후에 바로잡는 것에 가깝다면 기술은 아예 사고가 날 싹을 잘라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기계실 없는 MRL, 엘리베이터입니다. 예전에는 오른쪽처럼 건물 꼭대기에 커다란 기계실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싹 없애고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길, 그 안에다 기계를 넣어버린 거예요. 건물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물인터넷이랑 인공지능이 엘리베이터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이른바 예측 정비 기술인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전에 저 곧 아플 것 같아요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이 바꾸는 건 안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험 자체가 달라지고 있죠. 굳이 버튼 안 눌러도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고요. 안에서는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심지어 로봇이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물건 배달하는 거, 이제 정말 흔한 풍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기술이 그냥 건물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엘리베이터 기술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더 따뜻하고 더 평등한 곳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이 서울 종로구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가팔라서 어르신들은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43m짜리 공공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 생기면서 동네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기술이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를 이어준 거죠. 종로구청장의 말처럼 이건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준 거고요. 이게 바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의 진짜 힘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이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그저 오르내리는 상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떠세요?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우리 안전을 지키는 기술의 집약체였고 심지어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공간이 우리의 도시 생활을 또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